네, 안녕하세요. 테리아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테슬라 모델 Y RWD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계약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빨리 받으셔서 즐거운 전기차 라이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차량 스펙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테슬라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두 아실 테지만 배터리죠.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게 일단은 발열성 그리고 뭐 가연성 폭발 이런 게 일어나지가 않아서 안정성에 있어서는 장점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전기차 뉴스 보시면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이 나던가 이렇게 아이오닉 차량도 이렇게 불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인명 피해까지 나면서 이렇게 불이 나는데 사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나지 않는 게 그런 부분은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기존 배터리도 어디에 부딪히냐에 따라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영향이 큰 게 일단 주행거리겠죠. 주행거리인데 간단하게 뭐 이제 퍼포먼스 정도 보시면 주행 가는 거리가 448km, 연비는 4.8, 그다음에 롱레인지 4륜구동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511km 정도 갈 수 있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RWD 같은 경우에는 350km 정도 이렇게 갈 수 있죠. 사실 이 350km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사실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강원도로 놀러 간다고 하셨을 때 일단 제가 대충 찍어 보면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뭐 경포대까지 간다 그러면 270k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뭐 에어컨 틀고 뭐 하고 하면은 350km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가셔서 이제 충전하고 다시 완충을 해서 다시 집에 오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배터리로 완전히 충전을 시켜 놓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뭐 10에서 90%뭐 10에서 100%뭐 이렇게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충을 많이 시켜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3시간 정도 운행하면은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쉬게끔 돼 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나는 중간에 한 번 쉬실 거다라고 하시면은 뭐 1시간 반 정도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원주 정도에서 충전을 하시면서 쉬셨다가 이제 뭐 강릉까지 가시는 경우 그렇게 가면은 뭐 집에서 완전히 충전을 안 해도 무난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겠죠. 반대로 뭐 김포공항 먼 쪽으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김포공항에서 만약에 해운대로 간다고 목적지가 해운대라 그러면 5시간 정도 걸리는데 433km 그냥 대충 450k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5시간 운전하면서 한 번을 안 쉰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한 번 정도 쉬실 때 충전을 한번 하시면은 부산에 쉽게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테슬라뿐만 아니고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충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퍼포먼스나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에서 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전 속도가 최대 250kW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RWD 같은 경우에는 최대 170kW까지 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롱레인지를 타면서 250kW 받아들일 때 보면은 빨리 충전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250km를 피크를 찍고 이제 점차 떨어진 다음에 한 170kW 정도 될 때쯤 보면은 그래도 느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느린 속도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슈퍼차저만 이 170kW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롱레인지나 RWD나 뭐 퍼포먼스나 모든 차량들이 뭐 DC 콤보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kW 정도 되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70kW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RWD의 이제 출력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RWD 출력은 295마력 에 42토크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제로백 봤는데 0에서 100km까지 제로백이 여기 나오네요. 6.9초. 사실 이제 6.9초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2018년식 코나 일렉트릭을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로백이 여기 보시면은 7.6초. 7.6초면은 그래도 엄청 그래도 빠른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의 300마력 가까이 되는 이 RWD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6.9초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롱레인지는 보시면은 5초, 그다음에 퍼포먼스는 3.7초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장 큰 매력은 적재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배 타고 제주도 갔었을 때에 찍은 영상들을 보시면은 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그냥 재미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내년에는 또 보조금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다고 하니까 보조금 남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문을 하시면 올해 안에 받으실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기 차량을 구매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뭐 내연기관 차만 생각해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